傲慢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학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기사 하나를 봤어요. 이게 전북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북교육청 관내에 있었던,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학부형이, 그러니까 선생님을, 아이를 문제풀이를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 그것을 아동폭력이라고. 아동학대. 아동학대. 맞아요. 아동학대로 이제 선생님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 이제 그걸 이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학대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 1년 넘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 학부형을 대상으로 무고죄로 또 고소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고구마를 한 10개 꾸역꾸역 먹은 느낌? 그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교실이 과연 선생님과 이 학부모의 관계가 이러해야 하는 건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와중에 가장 상처를 받는 건 아이들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사실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어디나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폭위도 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도 이게 뭔가 분쟁이나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하고 또 선생님이 학부모를 고발하는 이런 사태 이런 거. 변호사들만 바쁘네 그냥. 네, 변호사 좋네요. 저는 이렇게 싸움이 많아지는 시대에 변호사가 뭐 박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없어지기는 어렵겠다. 네. 법률 지식은 적용해 줄 수 있어도 알려줄 수 있어도 AI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도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싸움이 많아지잖아요. 네, AI 뭐 변호사가 있어도 정말 이런 실질적인 사실은 상담이 많아지긴 해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새로 생기는 법률들이 많아져가지고 네. 궁금증이 많아지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 생각나네요.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났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저희 채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안학교에 보내다가 몇 년 전에 일반 공교육 초등학교로 옮겼거든요. 네. 그 옮기게 된 계기가 사실은 비슷해요. 이제 대안학교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이제 저랑 약간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집에서 보완 학습을 못하게 하는 학교였어요. 네네. 무조건 학교 내에서만, 못하게. 학교 내에서만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집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닮아서 수리 영역이 조금 약한 게 보여서 집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더니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학교하고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 선생님하고 약간 이제 심리적인 갈등, 밀당을 하는 거죠. 네네. 그게 아이를 힘들게 했던지 아이가 울고 엄마 이게 너무 힘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럴 바에는 내가 대안학교를 보냈던 취지가 사실 아이를 행복하게 하자는 건데 굳이 이런 고통을 서로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과 학부모 간의 갈등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것은 사실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갈등 문제가 생길까? 그러면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전반, 오후반도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맞아.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 다들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신분 노출이 굉장히 꺼려지는데요. 요즘 25명도 많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생 수를 점점 더 줄여달라고 하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교사당 학생 수가 더 낮아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업무 과중하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생 수를 줄여달라. 1인당 이제 선생님 한 명이 이제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을 줄여달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것은 부모들도 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어디까지 줄어야지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학급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어야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일까? 이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 대안학교 보낼 때 한 학급에 한 10명 정도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가 집에서 뭘 하는지 아시고 그게 엄마랑 무슨 활동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선생님과 엄마의 갈등이 되기도 했는데
저는 그 아까 전북교육청에서 나왔던 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질수록 우리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좀 더 많은 걸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단 말이죠. 우리 아이에 대한 케어를 더 딥하게, 깊게, 네, 그리고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세심하게 아이의 마음까지 다치지 읽어주시면서. 않게, 맞아요. 마음을 읽어주는 어.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걸 하면 할수록 사실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10명이라도 10명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그럼 아이는 더 세심해질수록 더 할 일이 많아지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사당 학생 수가 너무 적어지면요, 아이들 사이에도 사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저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60명이면 그 안에는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의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거든요. 얘가 이 A그룹이 있고 B그룹, C그룹이 이렇게 있을 때 A그룹과 안 맞아도 B그룹, C그룹이랑은 친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생 수가 되게 소수면 이 그룹 자체도 너무 작고 또 그룹핑이 되는 것 자체를 선생님이 그거를 별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그렇지만 항상 소외되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저는 계속 학부모 네.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소외되는 아이니까 선생님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그렇죠. 주길, 선생님의 1대1 밀착 케어가 이루어지길 바라게 된다는 근데 거죠.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한 건 선생님의 케어가 아니라 친구하고의 교제, 그러니까 프렌십이고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 중에는 나랑 맞는, 다른 애들이랑은 안 맞아도 나랑 맞는 한두 명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좀 그룹핑 해주시거나 그렇죠. 개입해 주시기를 점점 더 원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어지면 결국은 엄마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들이 선생님한테 기대하는 것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의 업무는 과중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점점 엄마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명을 케어하는데 10명을 케어하는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10명의 학생을 학부모 상담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최소 20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저는 이제 60명 세대는 아니지만 조금 적어서 50명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학부모 상담은 진학 상담 이외에는 없는 경우도 있었고 1년에 한 번 그렇죠. 이제 잠깐 한 10분씩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그때보다는 오히려 딥해진다는 점에서 진짜 상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때 상담이라는 것은 진짜 진학 상담 말고는 거의 없고 1년에 뭐 한 번 정도 상담이 있긴 해도 뭐 선생님들이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제 일부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애들 빼놓고는 거의 뭐 선생님이 할 말도 없고 엄마들도 선생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얘가 잘 지내나 보다 이러고서 그냥 물어보는 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옛날 생각하면은 엄마가 학교 안 오는 게 엄마는 안 제일요. 가고 싶어하고 엄마들은 안 불려오는 거죠. 맞아요. 학교에 불려가면 엄마들은 뭔가 사고를 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약간 시대가 많이 변하긴 많이 했는데 변했죠. 좀 저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사실 이제 학부모도 학교가 작아지고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대치고도 높아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적어지면 아이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게 되면서 또 아이들의 세부적인 면까지 또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있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가 이제 교육의 어떤 이제 그 수요자. 교육을 받는 수요자로서 사실 직접적으로는 우리 아이지만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판단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이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학부모들이 교육 수요자가 돼서 바라보는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는 사실은 소수 정예 같은 그런 거를 더 원하긴 해요. 그렇지만 근데 그럴 경우 선생님하고 안 맞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공교육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공교육이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문제를 피해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해외에는 뭐 초등학교 뭐 6년, 7년짜리 학제에서 한 선생님이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떠한 신뢰관계를 기초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리송하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또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논문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네. 너무 선생님과 학생 수가 적은 것보다는 적정 학생 수가 유지되는 것이 학습 효과가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 사이에 경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의 기능이라는 게 꼭 배움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타인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또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건강하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배우면서 그 안에서 건강한 사회화가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학교의 기능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사회화가 느려지고 그 사회화가 힘들어지는 영역을 엄마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또 엄마와 선생님의 갈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요. 엄마가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막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면 그 엄마는 헬리콥터 마음으로 찍히죠. 아, 그쵸. 제가 저희 딸 둘이 있잖아요. 네. 싸우면 엄마가 무조건 이제 싸우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약간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길어지면 둘 다 잘못이야 이렇게 하니까 좀 길어지고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둘이 알아서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적당히 이제 부모가 눈 감아주고 그냥 슬쩍슬쩍 이거는 내가 개입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상황에서는 눈 감아주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워가고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이 이상하게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를 학교에만 딱 보내놓으면 이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선생님이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렇게 이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줘야지만 된다라고 엄마 생각을 마음이 해요. 되네. 엄마의 편. 엄마 편. 선생님은 교육 전문가니까 엄마처럼 멍청하게 하진 않을 거야. 이런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무리가 되는 사건들이 요새 종종 나오고 있어서 학부모로서는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위협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도 교육 전문가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교대를 나와서 교사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숙련된 교사로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고 그러면서 더 좋은 선생님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이런데 그런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또 너그럽게 용납할 준비가 되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다시 돌아가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우리나라가 나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조금만의 실수에도 너무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보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못 참아하는 건 아닐까?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이 수학 문제 같은 거 잘 푸는 친구들한테 나와서 풀어보라고 시키잖아요. 못하는 친구한테도 시켰죠. 못하는 친구도 시켜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둘 다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나도 저기서 어려웠어. 맞아. 그래서 갑자기 또 이 네. 얘기가 생각나요. 제 이름이 독특하니까 항상 시키는 군에 있었기 때문에 시키는 선생님을 위해서 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또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칠판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라가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도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아니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니, 교육청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또 엄마가 느끼는 온도는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지 안타깝다 힘들지만 버텨내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적인 사건으로 나아가시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고요.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를 적게 낳고 또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케어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학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또 이게 학급의 인원이 줄어들수록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 제도 안에서는 적정한 인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정도 선에서 정말 바람직한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규모를 좀 이렇게 잘 설정을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적정한 무관심, 적정한
배려. 또 배려, 네.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좋겠고 그 기준선을 설정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우리가 좀 날카로운 부분을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서로 내 것을 조금 더 손해보는 거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 안에서까지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 피해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